이상한 알베르게 2 38번째 날 멜리데 아르수아 오전 6시 답변지를 받기 위해 방을 나서려는데 바닥 문틈 사이로 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알베르게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답변 봉투가 들어있었다. 여기서는 답변지를 방까지 직접 배달해주네? 누가 갖다 놓은 것일까? 나는 다시금 답변을 써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올라왔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고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엔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한다면 말입니다. 기아에 처한 아프리카를 돕는다는 발상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면 오히려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더욱 나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도움만을 기다리는 비굴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만 채워줄 뿐 교육이 병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재단, 국제기구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도 아프리카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은 지금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학교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인성교육도 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이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프리카의 현실에서 사회를 위하는 것까지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이웃부터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각의 질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질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질이 곧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질이 낮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더라도 제대로 쓰지 못해 결국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아프리카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선진국 사람들이 들어와 갑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자선 사업이나 봉사활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자본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좋은 환경이 주어지기에 노력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열의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도운 것이 아니기에 그들도 고마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도와준 사람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자세도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지식인이 봉사 활동을 하러 갈 때는 현장에 상대를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서 찾고 연구해야 할 것이 있기에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어렵게 사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착각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며 비난하거나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 현장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도 끝나지 않는 밑빠진 도구의 물붓기와 같은 상황에 봉사자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러 간 지식인들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연구해서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내놓을 때 진정한 사회 환원이 되고 자선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교육을 동반한 경제적 지원을 할 때만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고 진정한 사회 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맞다니 그러면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놀라웠다. 또한 봉사자들이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연구해서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 나는 일단 답변지를 발렌틴에게 먼저 공유하고 싶었다. 부디 이 답변으로 그의 심란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면 좋을 텐데. 나는 답변지를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제 계정을 공유했던 3인방을 태그했다. 그리고 발렌틴에게는 부족하거나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알베르게에 가서 질문해 보라고 따로 메시지도 남겼다. 그런데 그들은 순례자가 아니라서 질문 알베르게에서 질문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질문 알베르게가 순례자들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답변지를 배낭에 넣고는 알베르게를 나섰다. 오늘 목적지인 아르수아까지는 15km 정도로 어제와 비슷한 거리였다. 문득 어제 발렌틴 식당에서 불렀던 노래 이매진이 떠올랐다. 나는 걸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어제 만났던 발렌틴, 브렌틀리, 엘리케를 생각했다. 나의 텔레파시가 통했던 것일까? 띠링. 발렌틴에게서 답장이 왔다. 페이스북 메시지 from 발렌틴.
수연 씨,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왜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동안 NGO 단체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친구들과 로버트 허더슨 재단에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요. 기회가 된다면 수연 씨를 보러 한국에도 갈게요. 내가 받은 답변이 우연히 알게 된 인연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런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다. 혹시 이것이 하느님의 가호일까? 지금 내가 흥얼거렸던 노래 이매진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겠지? 답변지를 받을수록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몽상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질문 알베르게에게서 받은 답변들을 보여주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답이라고 말이야. 어느새 아루수아의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기분 좋은 상상이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그 거리가 더욱 좁혀진 것 같았다. 수연 씨, 부엌에서 누룽지를 끓여 먹고 있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일전에 아스 토르가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만났던 루스였다. 루스, 여기에서 만나다니. 수연 씨 반가워요. 오늘은 질문 알베르게에 가지 않았나 봐요. 네, 아르수아에는 질문 알베르게가 없어서요. 하지만 내일 아메날에 있는 질문 알베르게에 갈 거예요. 어제도 멜리데에 있는 질문 알베르게에서 머물렀고요. 멜리데에 질문 알베르게가 있어요? 루스, 당신은 아르토스가 이후로 질문 알베르게에 한 번도 가지 않았나요? 답변지 뒷면에 다음 알베르게 주소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때 질문하지 않았어요. 루스는 질문 알베르게에 특별히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를 루스에게 알려주었다.